자, 오늘 그 날씨에 변화할 건데 이 기단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로 나와 있게 되는데, 얘들아, 이 기단 같은 경우에는 공기덩어리예요. 근데 어떤 공기덩어리를 얘기를 해주느냐? 성질이 비슷한 공기덩어리야. 그러니까 기체의 성질이 비슷한 거 빨리 체크해. 비슷한 공기덩어리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단이 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게 되느냐라는 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타나는 이유는 머물고 있는 지표면의 성질에 따라서요. 자, 지표의 성질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얘가 고緯도의 공기냐 저緯도의 공기냐. 저緯도가 더운 곳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저緯도는 온도가 높고요, 따뜻한 공기가 형성되고요, 고緯도면은 차가운 공기가 형성돼요. 자, 그리고 대륙 쪽에 있었으면 건조한 아이, 그 다음에 해양 쪽에 있었으면 습한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장소에 따라 가지고 공기의 성질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공기는 어때요? 공기 덩어리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요,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성질의 변화가 나타나. 왜? 지표가 달라지니까. 자, 차고 건조한 기단이, 자, 차고 건조한 거니까 대륙 쪽에 있었겠죠? 그런데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할 때 바다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기온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습도도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자, 중요한 건 여기죠. 별표 한번 딱 해주세요. 자,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별표야. 글씨가 잘 안 보이지? 다시 쓰자. 자, 여기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눠주시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쪽은 대륙 쪽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해양 쪽이에요. 대륙 쪽이니까 어때요? 공기가 건조하겠죠? 그 다음에 해양 쪽은 습한 거예요. 오케이? 자, 다 습한 거고요. 그 다음 이 위쪽은 고緯도고요, 그 다음 밑에 쪽은 저緯도가 되는 거죠. 고緯도가 되면은 춥고요, 기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저緯도가 되면 따뜻하겠죠. 기온이 높아요. 자, 그리고 그 지역 이름 따가지고 기단 4개를 얘기를 하는데,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자, 시베리아 기단은 그럼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대륙이면서 고緯도니까 건조하고 추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랭 건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오호츠크의 기단은요, 춥고 습해요.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경우에는 한랭 다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양쯔강 기단은 뭐겠어요? 따뜻하고 건조하겠네. 온난 건조. 북태평양 기단은요, 고온 다습. 따뜻한 것보다 더 온도가 높아. 그래서 고온 다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요거 기억나죠? 그 계절풍. 우리 여름에는 무슨 계절풍 분다? 여름에 부는 계절풍? 지난주에 했었잖아. 이런 남동 계절풍.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 오케이? 겨울에는요, 북서 계절풍이 불죠. 야, 여름에 남동 계절풍이 불어요. 남동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이 기단이 날씨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습해요. 여름에는요, 그래서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겨울에는요, 북서 계절풍이 불어요. 북서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리고 봄, 가을에. 자, 봄, 가을에는요, 우리가 이제 계절풍 같은 경우에는 대륙과 해양의 기온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온 차이에 의해서. 자, 그런데 봄이나 가을철에는 그게 크지 않으니 지구 전체로 불고 있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게 돼. 우리는 중위도 지역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편서풍이 나타나고 있어. 자, 그래서 양쯔강 기단이 봄, 가을에는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됩니다. 그럼 이 오호츠크 기단은 언제 영향을 주고 있느냐? 북태평양 기단이 발달을 할 때 위쪽에 오호츠크 기단이 저해하거나 이렇게 막아서는 역할을 하게 돼. 언제? 초여름에.
자, 그래서 오츠케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꽝 하고 부딪히면서 장마 전선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여름에 동해안 쪽이 서해안 쪽보다 더 서늘하고 습한 날씨가 동해안 저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게 오츠케 기단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기단들이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셔야 돼. 다음 이제 전선인데, 자, 이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선은 이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가 충돌을 하네. 자, 이 두 공기덩어리가 충돌을 했을 때 잘 섞이느냐? 그러지 않아. 경계면이 나타나. 그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그 전선면과 우리는 땅바닥에 살고 있으니까 지표랑 만나는 지점에 전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요, 날씨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게 돼요. 자,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 크게 달라집니다. 라는 거죠. 날씨 변화가 나타나요. 왜냐면은 한쪽은 따뜻한 공기, 한쪽은 찬 공기가 있거든. 자, 그래서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따뜻한 공기에 있던 애가 뭐 찬 공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찬 공기에 있던 애가 따뜻한 공기, 이런 식으로 날씨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선면에서는요, 항상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나면 당연히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전선의 종류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그냥 뭐 간단한 실험이야. 따뜻한 물, 찬물 있어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물감 풀어놓고요. 경계면 이렇게 만들어 칸막이 했다가 확 하고 띄워버리면 얘네들이 바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경계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전선면이고, 요 지표랑 만나는 데가 바로 전선에 해당돼요 라는 거죠. 자, 여기가 별표예요. 전선의 종류 4가지가 나오게 될 건데 4가지 다 기억해 주셔야 돼. 특히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전선을 얘기를 해주는 거냐. 이 한랭전선은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거야. 찬 공기가 따뜻한 거. 그러니까 찬 공기가요, 막 앞으로 달려가면서 따뜻한 공기를 밀쳐 올리는 현상이 되는 거야. 둘이 만나면 당연히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찬 공기가 막 밀고 오면서 얘를 밀쳐 올려. 자, 이렇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면서 파고들면서 만들어진 전선인데, 경사면이 급해요. 기울기가 급해. 자, 경사면이 급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강해요. 상승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는 거야. 자, 저군형 구름은 뭐야? 폭이 좁고 높은 구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저군형 구름. 자, 두께가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저군형 구름에서는 소나기성 비가 내리죠.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성 비가 내려요. 그리고 얘는요, 막 밀고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가 빨라요. 자, 우리가 전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날씨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한랭전선 그러면은요, 전선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한랭, 추워진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요,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애는요, 지금 따뜻한 공기 안에 있었어. 그죠? 따뜻하게 있었는데 한랭전선이 통과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겠죠. 한랭전선이 통과하니까 찬 공기 안에 들어가 기온이 뚝 떨어져요. 자, 기온이 떨어지면서 찬 공기니까 밀도는 커지기 때문에 기압은 높아져요. 기압이 높아져요. 구름 잔뜩 껴있어요. 소나기 내려요.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확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한랭전선 그러면 통과하고 나서 추워진다라는 거. 그럼 밑에 있는 온난전선은 어떻겠어? 지나가고 나면은 따뜻해지는 거겠지. 자, 얘는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있으면 따뜻한 공기가 따라잡는 거야. 근데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를 밀어올리질 못해.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야. 자, 이걸 우리는 온난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울기가 완만하죠. 이렇게 완만하죠. 그죠? 자,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얇은 구름이 형성돼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형태의 비가 내리게 되는 거고요. 속도는 느려요. 자, 그 다음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요, 따뜻한 공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 살고 있는 애는 지금 찬 공기 안에 있잖아. 기온이 낮았어. 비도 내리고 있었어. 흐리고. 근데
얘가 이제 온난전선 지나가고 나면 여기 오겠죠. 그럼 날씨 맑아지죠. 따뜻해지죠. 기온 상승하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가 빨라요. 온난전선은 이동 속도가 느려요. 그 속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바로 폐색전선이에요. 자, 온난전선이 앞에 달려가고 있고요. 한랭전선이 뒤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랭전선이 더 빨라요. 그래서 같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겹쳐질 때가 있어. 자, 지금 폐색전선 표시 보면은요, 같은 쪽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같은 쪽으로 가다가 겹쳐져가지고 만들어지는 전선을 폐색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폐색전선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두 전선이 겹쳐지면서 비 좀 내리다가요, 전선의 소멸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둘이 이렇게 오다가 서로 마주치는 전선이 있어. 그걸 정체전선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차고 습한 기단과 여기 따뜻하고 습한 기단. 자, 차고 습한 기단 이거 누구야? 오호츠케 기단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다음 따뜻하고 습한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죠. 둘이 꽝 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세력이 서로 이렇게 비등해. 자, 꽝 부딪힌 다음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이런 전선. 자, 따뜻하고 습한 기단이 올라갈 때는 온난전선 올라가는 거고요. 차고 습한 기단, 차가운 애가 내려올 때는 한냉전선 내려올 거고요. 근데 둘이 만나서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었네. 거기가 정체전선. 다른 말로 장마전선이 형성되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제 올 초여름에 이제 장마철 되면은요, 요런 표시 아마 많이 볼 거야. 요 전선 표시. 그게 뭐 위로 올라갔어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비가 내려요, 뭐 일본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됐니? 자, 전선까지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전선까지만 해보자. 6번까지죠. 6번까지. 자, 개념 확인 6번까지만 먼저 좀 해볼래요? 개념 확인 6번까지만 먼저 좀 해봐주세요. 자, 보자. 1번에 기단 나왔니? 2번에 건조하고 높다. 3번에 기역, 디귿, 리을, 니은. 4번에 전선면, 전선. 5번에는 저군형, 층운형, 소나기. 6번에 폐색. 여기서 질문! 없니? 그러면 일단 4번까지 먼저 좀 해볼래? 4번까지. 자, 뒤에 1번부터 4번까지. 네 문제만 먼저 하고 이번 시간 쉬자. 자, 4번까지만. 없니? 자, 그래서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오케이? 어렵진 않죠?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 고기압 저기압으로 합시다. 자, 고기압 저기압 합시다. 자, 얘들아, 이거 고기압 저기압 나와 있는데 1기압 기억나니? 1기압? 1기압. 자, 1기압이 1013헥토파스칼이었죠. 그리고 수은기둥으로 하면 76cm에 해당한다 그랬고, 물기둥으로 하면 약 10m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기압 저기압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1기압보다 높으면 고기압, 1기압보다 낮으면 저기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얘는 주변이랑 비교하는 거야. 주위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야. 주위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자, 이쪽에 1000헥토파스칼이 있어. 근데 이 주변에 996, 여기에 992 이런 식으로 헥토파스칼이 나타나 있다. 기압이. 그럼 여기는 어떤 기압이 되는 거야? 주변보다 높은 거기 때문에 고기압 중심이 돼요.
근데 똑같이 1000헥토파스칼인데 여기는 1004, 여기는 100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럼 여기는 똑같은 1000이지만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서 저기압 중심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거야. 주변보다 기압이 높냐 낮냐로 고기압과 저기압을 판단해 줘야 돼. 알겠죠? 고기압은 기압이 높은 거야. 자, 기압이 높기 때문에 주변으로 바람이, 그러니까 공기가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죠. 기압이, 항상 공기는요,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기압 중심에서는요, 바람이 빠져나가, 공기가 빠져나가는 형태야. 그 가운데 빈 걸 어디서 채우느냐? 위에서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위에서 하강 기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공기가 막 들어와. 그래서 여기서는 모인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공기가 나가거나 들어갈 때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반시계로 불어 들어와요? 이게 고기압 중심이고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면은요, 우리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눈 표시한다고 상상해. 오른쪽에다가. 항상 오른쪽에다 이렇게 눈 표시한다고 생각하고, 고기압은 나가야 돼. 자, 나가는 화살표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저기압은 들어와야 돼. 들어오는 거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게 나가는 방향이고 저게 들어오는 방향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것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 여기도 그것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시계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쟤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나갔어요, 공기가. 그러면은 가운데서는 하강기류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상승기류가 형성되죠. 휘어지는 이유. 자, 휘어지는 이유는 지구 자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잖아.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갈 때 시계 방향, 들어올 땐 반시계야. 만약에 남반구였으면 이렇게 돼. 반시계로 불어나가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올 거야. 근데 우린 북반구니까 북반구 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지구 자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구름 만들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구름의 생성 조건 첫 번째가 공기 상승이었어.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기 상승이 일어나게 돼.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구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저기압 중심부는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요. 반대로 고기압은요,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네. 야, 하강기류가 형성됐다는 얘기는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뭘 하게 되는 거야? 단열 압축을 하게 되는 거죠.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있던 구름도 사라져요. 여기선 그래서 있던 구름도 사라지면서 맑은 날씨가 형성돼. 고기압 중심에서는. 그래서 일기예보 잘 들어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고 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끼고 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일기예보 하시는 경우가 있어. 잘 들어보면. 자, 이게 고기압 저기압이고요. 이제 요번에는 요거 별표. 온대저기압이야. 자, 이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나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지금 양쯔강기단. 주로 이제 봄이나 가을철에 양쯔강기단이 편서풍 타고서 이렇게 오는 거야. 자, 편서풍 타고서 이렇게 공기덩어리가 돼서 와요. 자, 그러면은 위쪽에 이제 차가운 공기가 있잖아. 찬 공기가 있잖아. 여기는 따뜻한 공기였잖아.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에 둘러싸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자, 이 따뜻한 공기덩어리가요. 올라오다가요. 바람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위에 있는 찬 공기 이런 식으로 둘러싸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애가 바로 요게 온대저기압. 주기도 지방에서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함께 갖고 있는 저기압 중심을 얘기를 해줘요. 저기압인데 자,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 되고요. 그럼 바람이 어떻게 돼? 불어 들어가야지. 반시계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오케이? 바람이 불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중심부를 향해서. 자, 그러고 따뜻한 공기를 품고 주변에 찬 공기가 감싸 안는 형상이에요. 편사풍 타고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 면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온난전선이 형성되고 이쪽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오고 있어. 그래서 한랭전선이 형성돼. 얘가 중요한 이유는 온난과 한랭을 모두 갖고서 이동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요 지역 먼저 볼게요. 요 지역은요. 바람이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여기 남동 쪽에서 불어오죠. 그래서 여기는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남서쪽에서 불어오죠. 여기서는 남서풍이 불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북서쪽에서 오니까 북서풍이 불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있는데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은 남서풍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한랭전선 앞쪽에는 남서풍이 불고 있었는데 한랭전선 통과하고 나면 북서풍으로 바뀌게 돼요. 알겠니? 자, 지금 이건 공기잖아. 공기덩어리잖아.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온난전선이고 이게 한냉전선이야. 자,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쳐봐.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쳐봐. 자,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온난전선 앞에 살고 있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온난과 한냉 사이에 있지.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 한냉전선 뒤쪽으로 가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날씨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야. 그 날씨의 변화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자,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쟤네들은 옆으로 가면서 우리는 C 지역에 있다가 B 지역에 있다가 A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이 나타나는데 C 지역부터 볼게요. 온난전선 앞쪽에 있어요.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죠. 온난전선 앞쪽으로 치근형 구름이 형성되어 있잖아. 그죠? 자, 그리고 찬 공기 안에 있기 때문에 기온도 낮아요. 남동풍이 불고 있었어요. 근데 얘의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되냐? 내일은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지나고 나서 내일은 여기로 와. 그럼 내일 일기예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비 내리고 기온이 낮았는데 내일이면은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맑아질 거예요. 맑은 날씨가 형성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글피가 되면은요. 그 다음날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야. 한냉전선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냉전선 통과하고 나면 이제 내일 그 다음날 날씨는 소나기성 비가 간혹 내릴 거고요. 그 다음 기온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남서풍이 북서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날씨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확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씨가 바뀌어요. 그럼 여기 지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한 후 한냉전선이 나중에 통과하므로 날씨는 CBA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라는 얘기야. 알겠니? 됐니? 오케이. 자, 그런데 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 온대저기압의 미래. 자, 우리 아까 전선 얘기할 때 누가 빠르다고 얘기했니? 빠른 놈이 누구야? 둘 중에. 온난이야? 한냉이야? 한냉이가 더 빠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온난전선이 앞에 가고 한냉전선이 뒤에 가고 있는 거야. 근데 한냉이가 더 빨라.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한냉이가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겹쳐지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겹쳐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겹쳐지면 무슨 전선으로 변해버려? 폐색전선으로 변해버리죠. 폐색전선이 되고 나면은요. 자, 겹쳐졌다고 상상을 해봐. 여기랑 여기가.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이 겹쳐졌어. 그럼 따뜻한 공기 위로 가겠지. 찬 공기가 서로 통과하지. 그러면서 전선에 소멸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얘는 폐색전선 되고 나면은 소멸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그 문제에서 이 온대성 저기압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제일 어려워해. 근데 각 지역의 날씨들을 그냥 아예 그냥 달달 기억해 주세요. 응? 아이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계절별 일기도입니다. 자, 일기도는요, 기온기압, 풍향, 풍속, 고기압, 저기압, 등압선, 전선을 지도에다 표시한 거야. 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봐. 기온, 온도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죠. 기압도 압력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죠. 풍향도 풍향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죠. 풍속도 측정할 수 있죠. 요렇게가 측정값이야. 그럼 이 자료들을 가지고서는요, 이 자료들을 가지고 기상청의 슈퍼컴에 막 지도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한 거,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집어 넣어줘.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요, 같은 기압인 애들끼리 이렇게 쭉 선을 이어줘. 그게 등압선. 같은 기압인 애들끼리 쭉 연결하다 보면은요,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중심부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지, 기압이 낮은지, 고기압, 저기압 중심부를 찾을 수 있어. 자, 그러면서 이제 전선까지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일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일기예보는요, 현재 일기도를 먼저 작성해요. 현재 일기도를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편서풍의 영향,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지형 지물의 영향 등을 고려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일기예보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우리나라 날씨는요, 여기 지금 보면 봄,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지나면서, 자, 이동성 고기압과 그 다음에 저기압이 자주 지나. 그래서 조그만 고기압 덩어리가 휙 하고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편서풍 타고서 이제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날씨 변화가 심한 편이고요. 여기 온대저기압이죠, 요거. 방금 배운. 자, 온대저기압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날씨 변화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자, 고기압 지나갈 땐 맑았다가, 저기압 지나갈 땐 흐렸다가, 그리고 황사나 꽃샘추위가 봄철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우리가 별표 쳐야 될 건 누구냐? 여름하고요. 겨울을 별표 치셔야 돼. 여름하고 겨울을 기억해 주셔야 돼. 여름하고 겨울은 확연해. 특징이. 근데 봄하고 가을은 확연하지가 못해. 여기 가을 봐봐. 또 이동성 고기압의 저기압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양쯔강 기단 영향받기 때문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나가요. 작은 애들이. 자, 그 다음 북태평양 기단의 뭐 세력이 약화됐어요.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는 반면 첫서리도 요때 가을에 볼 수가 있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별표인 여름과 겨울을 볼게요. 자,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별표 꼭 체크해줘. 남고 북조형. 자,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요거 보이죠? 이거 정체전선? 자, 장마전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장마전선이 있거나 남쪽에 고기압, 그죠? 여기 북태평양 기단 있는 쪽이죠? 북쪽에 저기압 있는 형태로 있으면은 여름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남동계절풍의 영향이고 북태평양 기단 영향받고요. 초여름에는 장마전선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폭염, 열대야, 태풍이 여름의 특징이야. 아, 태풍 같은 경우에는요, 열대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여기는 온대저기압이죠.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한랭과 온난과 전선을 동반해요. 하지만 태풍은 열대저기압, 완전 저기압 덩어리예요. 그냥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 오케이? 저기압인 뭐야?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데니까 공기가 들어오잖아. 들어온 애가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따뜻해진 바닷물에서 수증기를 가득 품은 물이 이렇게 상승 기류가 강해서 휙 하고 올라갔는데 그 세력이 너무 강해지네. 그 지구 자전에 의해서 회전까지 하네. 그러면서 빙빙 돌면서 오는 게 바로 태풍 개념이에요. 저기압 덩어리. 자, 그 다음에 겨울. 자, 겨울 같은 경우에는요, 서고동저형.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이 형성돼요. 자,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를 갖게 되고요. 북서계절풍을 나타나게 되죠. 오케이. 자, 여기 이동성 고기압, 그 다음에 이동성 저기압 얘기하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사진 아마 위성사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게 구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아까 고기압 중심은 어떻다 그랬어? 맑다 그랬죠? 우리나라 고기압 중심부에 있죠? 우리나라 보세요. 맑은 날씨예요. 구름 없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 온대저기압이 있네. 온대저기압 중심부. 자, 온대저기압 중심부 구름 많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지금은 이렇게 뭐가 있어? 한랭전선 있죠? 한랭전선 뒤쪽으로 좁고 저군형 구름이 형성됐잖아.
자, 여기 요 라인이야, 요 라인. 요렇게가 한랭전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압 중심부 구름이 있는 거, 고기압 중심부 맑은 날씨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어떤 지역에 구름이 많고 구름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문제 한번 가보자. 이번엔 7, 8, 9, 10 한번 해볼까요? 7, 8, 9, 10. 7, 8, 9, 10 한번 해보세요. 아, 7번에 자, 7번에는 하강, 상승, 맑음, 흐림. 8번에 BA, 9번에 남고 북저, 10번에 서고 동저. 뭐 여긴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나머지 문제 한번 해보세요. 30번까지 한번 쭉 다 해보세요. 문제가 좀 많아요. 자, 우리 그럼 5번부터 이제 다시 또 해볼까? 자, 5번에 몇 번이야? 3번이죠. 6번에는 3번이죠. 혹시 5번, 6번 중에 혹시 질문사 틀린 거 있으면 무조건 질문해줘. 없니? 오케이. 자, 그럼 7번부터 보자. 7번에 2번이에요. 8번에 2번이고요. 9번에 4번, 10번에 1번, 11번에 3번, 12번에 3번. 오케이. 여기서 질문. 또 없어? 야, 이거 뭐 테스트를 봐야 되는 거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틀린 거 있으면 빨리 질문해. 아, 지금 한 페이지씩 가자. 응? 질문! 8번이요. 자, 8번 자주 나오는 문제이면서 자주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지금 항상 가운데 무슨 공기가 있어야 돼?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양옆에는 찬 공기가 있어야 돼. 양옆에는 찬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형태고 이쪽은 찬 공기가 밀어 올라오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한쪽 방향으로 가야 돼. 한쪽 방향으로. 자, 그래서 8번에 2번이 돼야 돼요. 또 질문. 자, 그럼 13번으로 가보자. 13번에 5번, 14번에 4번, 15에 4, 16에 5, 17에 5, 18에 1. 여기서 틀린 거 질문. 16번이요. 자, 16번 한번 보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요거 무슨 계절인 것 같니? 여름인 거 알겠니? 장마전선 있죠?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 있죠? 남고 북저요. 여름철이에요. 정체전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체전선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겠죠? 그리고 북쪽 기단과 남쪽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북태평양 기단, 얘가 세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전선 어떻게 돼야 돼? 위로 밀려 올라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아요. 또 질문! 자, 19번에 2, 20번에 1, 21번에 5, 22번에 5, 23번에 3, 24번에 1. 여기서 질문. 23번. 여러분 23번에요. 차갑고 건조한 기단인데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갈 거예요. 그럼 온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따뜻하고
건조한 기단인데 따뜻한 바다를 지나니까 습한 해가 되겠죠? 따뜻하고 습한 기단으로 바뀔 겁니다. 기온은 높아질 겁니다. 수증기량은 많아지겠죠. 자, 공기 상승이 강해지면서 따뜻한 바다잖아요. 따뜻하니까 가열되면서 상승기류가 형성될 거 아니야. 상승기류가 형성되면 구름이 잘 발달되겠죠. 여기 지금 구름 생성되는 거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될 거예요. 또 질문 20번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날씨를 봅시다. 현재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곧 멈추고 추워집니다. 이것만 봐서는 지금 비 내리는 지역이 어디야? A와 C죠, 그죠? A인지 C인지 잘 모르겠으면요, 다음 거 보세요. 현재는 따뜻하지만 따뜻한 거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B예요, 그죠? 자, 좀 지나면은요, 이 B가 A 지역으로 갈 거니까 강한 소나기가 내릴 거예요. 그 다음 현재는 넓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럼 온난전선 앞쪽에 있는 C가 되겠죠. 얼마 후 맑아질 거야? C가 B로 들어갔을 때 맑아지고 기온이 올라가겠죠. 자, 기억해요. 현재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현재 여기 소나기 내리고 있죠? 근데 좀 지나면 이쪽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구름 없어지면서 찬 공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비는 멈추지만 여전히 춥죠. 그래서 기억은 A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질문 없어. 이따 테스트 할 거야 그냥. 자, 25번에 4번이고요 26번에 5번이고요 27번에 기억 니은. 여기서 질문 25번. 자, 25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보시게 되면은요, B의 지상에서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B는 고기압일까 저기압일까 부터 따져야지. 오케이? 자,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데야 낮은 데야? 낮으니까 여긴 저기압이고 바람이 불어 들어오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죠? 바람이 불어 들어올 거야. 불어 나간다가 틀렸죠. 됐니? A는 고기압이다. A 여기 있죠? A는 1016헥토파스칼 안쪽에 있는 애고 1012, 1008과 같이 이렇게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일 거고요. A에선 그러니까 고기압 중심이니까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거 맞지요. B지역은, 자, B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압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흐릴 것이다. 맞지요. 바람은 A에서 B 쪽으로 가겠죠. A에서 B 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바람이. 또 질문 26번이요. 자, 26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보자. 가의 계절이 먼저 뭔지 알아야지,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얘가 남고 북저인지 서고 동저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 오케이? 그 특징이 딱 보이냐 안 보이냐를 먼저 보세요. 얘는 지금 남쪽에 고기압 있죠. 여기 북태평양 기단 있는 쪽에 고기압 있고요. 북쪽에 저기압 있잖아요. 이거 남고북저형이야. 남고북저형이면 언제라 그랬어? 여름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 여름이고요.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이런 일기도 문제는요, 거의 여름 아니면 겨울께 나와요. 여름 아니면 겨울께. 그 다음에 그런 특징이 안 보이면 이거 봄, 가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가, 요 27번이 지금 현재 어떠한 특징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서고 동저도 아니고, 왜냐면 이쪽에 저기압 있고 이쪽에도 저기압 있고 이러잖아. 남고 북저 형태도 아니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동성 저기압. 그러니까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이 지금 지나가는 거 보이죠? 요런 표시, 온대저기압 표시가 나타날 때가 거의 봄이나 가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27번은 질문 없니? A 지역이 여기죠, 고기압. 그죠? 고기압 중심이니까 지금 날씨가 맑은 거 보이죠? 그죠? B 지역 어디 있니? B 지역. B 지역 여기 있네요. B 지역은 어디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한랭전선이 있는 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저근형 구름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개가 맞고요. B지역의 구름은 온 다음날, 이거 지금 우리는 편서풍 타고서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쪽으로 가요. 우리나라 쪽으로 안 와.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아요. 자, 다음 28번 볼까요? 어디 보자. 28번에 A 시베리아 기단 한랭 건조. 오케이? A 시베리아 기단 한랭 건조. 됐니? 29번 저근형 구름 발달해요. 좁은 지역에 소나기 성비가 내려요. 자, 30번. 자, 30번에 1번 기압 배치의 특징 보시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서고 동저형이 되는 거야. 겨울철이죠. 그죠? 겨울철의 특징은 뭐가 있니? 한파 있고 폭설 있고 북서계절풍에 춥고 건조한 날씨, 시베리 기한 영향 뭐 이런 것들 겨울철 특징 써주시면 돼요. 두 가지만 쓰시면 돼요. 됐나요? 질문 없나요? 오케이, 오늘